책을 사실은 여러분들 1월달이나 3월달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2달 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요 책을 2달을 공부를 하고 요거 이외에 또 구문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의 모든 구문을 한 4달 정도의 기간 동안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독해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뭘 할 거냐면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기간 동안 뭘 할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6월달 한 달이죠. 이 지축만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구문이다 베이직 파트 1이라고 돼 있죠. 지금 사실 요 책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요 책은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영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것들을 구별하는 그런 훈련을 한 달 동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 구조에 맞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 한 달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목표는 어떤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라는 거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동안 최대한 만들어 볼 겁니다. 2달 동안 원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생략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암기해 주시면서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 주시면서 채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영어 문장의 아주 기본적인 포인트들, 그렇다고 해서 문장이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어려운 문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장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려운 문장들까지 영어 문장을 바라보는 방식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조 분석은 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한 달 동안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안 하게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어떤 과정이냐면 이 영어라는 문장은요,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구문들이 있어요. 즉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구문들이 있습니다. 원래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거를 2달 동안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킵하게 되는 과정이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독해 시간에 그 과정은 따로 없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너무나도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물론 인강으로 들으실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은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여러분 요 기초반 시간에 집중반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를 겁니다. 이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개념들은 다를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게 6월달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거고 7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독해를 들어가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는 영어 독해 지문을 본격적으로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7, 8월달 동안엔 여러분들은 뭘 하시게 될 거냐면 영어 독해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영어 독해라는 지문은 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글의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의 구조를 나누는 방법을, 지문을 나누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아주 기본적인 유형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물어본다든지 지문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본다든지 제목을 찾는다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유형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유형들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이 2달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갔을 때 8월 달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어떤 독해 지문을 보셨을 때 이 지문의 구조는 이런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 아주 기본적인 유형들에 대해선 나는 이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만드는 거. 그 2가지가 우리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뭘 공부하실 거냐면 조금 더 어려운 유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의 주제나 핵심만을 알아가지고는 풀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7, 8월 달 동안에 공부하게 될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영어 독해 지문을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B는 어떤 구문의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되게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다 배우시는 것들입니다. 제가 독해 시간에 하는 건 그 문법 시간에 배운 걸 진짜 문장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같이 훈련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문법 시간에 배우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구문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조금 더 깊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조금 늦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되는 어떤 리스크 같은 게 되겠죠. 근데 그 정도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공부를 하고 외워주시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니까 그렇게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 동안에는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벌써 9, 10월 달이 돼요. 그럼 벌써 거의 막판에 가까워오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이 2달 동안에 뭘 하게 될 거냐면요. 바로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장에서 봐야 되는 지문들의 난이도는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목표를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지문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철학책에 나올 만한 원문을 그대로 독해 문제를 출제를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말로 해석본을 읽어도 어차피 한국말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읽으라는 건지 싶은 지문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죠. 누군가는 그 문제를 푸는 거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지문들을 만났을 때 과연 답은 어떻게 찍고 지문의 핵심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를 이 2달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플러스로 여러분들 아주 복잡한 유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령 어떤 유형이 있냐면 제시문을 줍니다. 그 제시문을 주고 지문에서 알맞은 곳에 끼워 넣는 문제예요. 이런 유형을 문장 삽입 유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앞에 내용을 주고요. 뒤에 글의 순서를 배열하라고 말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거를 재배열 유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냥 제시문 5개를 갑자기 줘요. 처음부터 다 배열하라고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장 재배열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유형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고 주제가 뭔지 알아도 못 풀어요.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유형들은 우리가 어떻게 풀면 좋은지에 대해서 바로 요 기간 동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와 함께 다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 10월 달까지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어떤 영어 문제, 편입에 나오는 어떤 독해 문제를 보셔도 이런 느낌은 안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거 내가 정말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지 싶은 것들은 없게 만들 거예요.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저는 절대로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읽어보고 나서 제일 어울리는 답이 이거다. 이런 식의 수업을 제가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답을 찍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무조건 예고, 다른 건 절대로 정답이 안 되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첫 번째 여길 보고, 두 번째 여길 보고, 세 번째 이런 부분을 보고 이거 저거를 봤을 때 정답은 얘밖에 안 되겠다라는 거를 찍을 수 있게 훈련시킬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라와 주시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게 제가 10월 달까지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때까지 해서 아주 어려운 지문들을 푸는 것까지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11월, 12월 달이 되면 벌써 막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12월 중순부터 항공대라는 학교 그리고 국민대라는 학교를 시작으로 편입이 시작이 돼요. 12월 한 10 며칠쯤부터 보통 시작이 되니까 완전 막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11월, 12월 달 동안에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볼 거예요. 이제 쓸데없이 어려운 건 좀 빼고요. 진짜 학교별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답을 찍을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제껏 배웠던 모든 것들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별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큰 틀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만 학교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 2달 동안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짓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독해 지문을 보셔도 이 지문은 처음 보는 건데 뭐지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쭉 따라와서 쭉 잘 되면 좋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의 양이나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같은 얘기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공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6월 달부터 지금 시작을 하셨죠.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공부 시간을 진짜로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중순이기 때문에 벌써 한 해의 중간 부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남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공부 시간을 조금 땡겨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공부 시간의 부분이에요. 잠깐 그 공부 시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수업이 없는 날이 있을 겁니다. 수업이 아예 없는 날이 있죠. 그런 날 공부 시간의 기준은 12시간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내가 12시간은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을 때 공부 시간은 12시간 정도. 혹시라도 한 번도 이걸 안 해보셨다. 이번 주에 꼭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12시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 보세요. 이것부터 되셔야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2시간이 왜 가능한지를 제가 물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가능한 이유. 여러분 아침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이거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면 17시간이에요. 17시간을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기계입니다. 자, 불가능하니까 한번 여지를 줄게요. 밥을 1시간씩 먹어요.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여러분 1시간 동안 밥을 계속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30분 밥 먹고 30분 쉴 수 있죠. 쉬는 시간 고려해서 1시간씩 쉬어도 14시간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밥 먹는 거 빼고 공부만 하는 거니까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2시간을 놀아도 12시간은 되죠. 즉 여러분 1시간씩 하고 오늘 너무 더워서 저기 설빙에 가서 빙수 신메뉴를 먹고 와도 여러분 12시간은 공부 시간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시간이라는 공부 시간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은 이 정도 공부 시간을 채우실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지금 날리고 있는지를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앉아있는데 1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시간은 날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켰는데 유튜브 영상을 4개 누르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공부는 해봤자인 겁니다. 그럼 유튜브를 안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잡아내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고. 자, 수업이 4시간 있는 날이 있겠죠. 4시간 오전 수업이 있는 날은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면 적당해요. 12시간에서 뺀 거죠. 이 정도 시간을. 자, 그리고 예를 들어 특강이나 수학 같은 게 있어서 수업 시간이 한 7시간이 있어요. 수업만 듣는 시간이. 그럼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공부 시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 시간을 철저하게 일단 맞추겠다는 마인드부터 여러분들 가져주셔야 됩니다. 공부는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그냥 영어 공부를 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부터 마음을 좀 먹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어떤 그 의지를 불태우면서 막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기특하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제가 말한 12시간이라는 기준치는요. 내가 깨는 시간과 자는 시간 이 시간 안에 12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전화가 와서 너무 보고 싶은 친구라 카페에 가서 4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오늘은 망했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망한 거예요. 밤 10시가 됐어요. 공부 시간을 보니까 4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역시 이러면 안 되니까 정신 차려야 되니까 이제 달려요. 새벽에 아주 공부가 잘 돼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공부 시간이 채운 것 같아서 뿌듯해요. 문제는 다음날 학원을 가야 돼요.
6시기에 나옵니다. 이것도 뿌듯해요. 왜냐하면 내가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하는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됐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와서 졸려요. 와서 좁니다. 하지만 요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밤에 잘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고 나서 자는 시간이 당연해지게 돼요. 그리고 밤에 공부하는 시간이 그냥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 아까운 줄을 일단 첫 번째로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시는 법은요. 시간 아까운 줄을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새벽까지 공부를 해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순간 시간 아까운 줄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연락이 오면 통화를 하는 거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전화가 오면 2시간씩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공부는 무너진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는 시간을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자야 돼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한다는 말은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한 소리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은 자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는 시간에 공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8시부터 밤 12시까지 어떻게든 12시간의 공부 시간을 맞추시는 게 중요한 거지. 새벽 4시까지 해서 12시간을 공부하는 건 그날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요. 다음 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계속 그런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 낮에 자고 밤에 공부하는 게 당연해져요. 공부 시간이 많을 리가 없겠죠. 근데 사람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이 낮에 좋은 시간까지도 내가 고생하고 공부한 시간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2시간만 자고 공부를 하는데 왜 안 될까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4시에 잔대요. 당연히 안 되죠. 보고 있으면 수업 시간 내내 자고 5시간 내내 졸다가 밤에 7시부터 공부를 해요. 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까지 공부하는 건 절대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시간 아까운 줄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시간 안에 내가 공부 시간을 맞추는 거. 그래서 잘 시간이 되면 주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밤에 잠이 절대로 안 오는데요. 그래도 누우세요. 그러다 보면 잠이 올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잠자는 시간을 맞추시는 거. 두 번째,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또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열심히 의지를 세웁니다. 나는 앞으로 6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죠. 6시에 못 깰 수도 있으니까 6시에 알람을 맞추고 혹시 모르니까 6시 5분 또 혹시 모르니까 6시 10분 15분 20분 놀랍게 5분 간격으로 맞춰요. 자, 그러면 이걸 맞춘 의미가 뭐죠? 이때 일어나는 게 베스트고 아니면 이때라도 일어나자는 게 베스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아, 오케이. 아직 10번 더 울리니까 그냥 꺼요. 그리고 그냥 꺼요. 그때부터는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워해요. 아씨, 이제 없는데 더.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어쩌지? 벌써 여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 타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 일어나는 게 베스트인 거고 이때 일어나면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걸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끼고 30분을 그냥 자는 게 우리 그런 잠 피로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는데 굳이 5분에 한 번 깰 이유가 없어요. 이러면.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5시, 6시에 깨기로 했는데 5시 50분에 깼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씨, 아깝다. 뭔가 막 아까워요. 뭔가 10분 더 자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이때 깼으면 이때부터 하루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부터 공부는 시작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선 굉장히 철저해지셔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 여러분 6시에 깨기를 했는데 5시 50분에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6시 10분에 일어나는 건 긴장하셔야 됩니다. 벌써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긴장하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고 2달 뒤에는요. 아침 9시에 깨고 있어요. 나중에 가시면 여러분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3번으로 바뀝니다. 그럼 예를 들어 월수금 수업이거나 화목토 수업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하루 걸러 하루 주말이에요. 아주 파티입니다. 파티. 하루 걸러 하루 12시에 깨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습관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을 꼭 맞춰주시고 그 시간 안에 내 공부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일단 명심해 주세요. 이 2가지가 꼭 명심하셔야 될 공부할 때 팁입니다. 그래서
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 공부 시간을 맞춘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그것도 중간에 또 계획을 세울 게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단어 공부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집중 받을 때는 50%를 투자하셔도 돼요. 50% 정도는 단어에다 투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12시간을 공부한다. 그럼 6시간은 단어에다가 투자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오늘 나는 단어에 인생을 건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단어를 몰빵하는 그런 식의 공부는 절대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제한을 다 정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모든 이유가 시간 아까운 줄을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루 왼종일 단어를 외우겠다고 결심을 해요. 나는 오늘 12시간 단어를 공부해서 이 책을 마스터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요. 벌써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단어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이 무한정이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단어를 12시간 동안 계속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 30분 봅니다. 그리고 30분 딴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어요. 그러다가 약간 멘탈이 붕괴된 상태로 2시간을 보냅니다. 정신 차리니까 저녁이에요. 오늘 내가 뭐 했지 싶어요. 밥을 먹습니다. 좀 졸려요. 보는 둥 마는 둥.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지금 이걸 외우고 있는 건지 쳐다보고 있는 건지 헷갈릴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집중을 안 해서 못한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왜 하루 종일 단어를 해도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인드도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공부할 때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똑같아요. 시간 제한을 정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5시간의 단어를 공부하겠다. 5시간 동안 500개를 외우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안에 그 목표를 외우시는 게 중요한 거죠.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버거운 양을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2시간 동안 1000개를 외우고요. 어떤 분들은 실력에 따라서 2시간 동안 200개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2시간 동안 200개를 외운 분들이 난 오늘 1000개를 외울 거야 라고 하시면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2시간 동안 200개를 매일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다음 달이 됐을 때는 2시간 동안 400개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안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개념을 세워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공부 시간을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잠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목표 공부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 안에서 50% 정도는 단어에다가 쏟으셔도 됩니다. 쏟으셔가지고 내가 그 시간 동안 단어를 몇 개를 외우겠다라고 목표를 정해서 한번 집중해가지고 외워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를 외울 때도 굳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시간 아깝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법은 이건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책상에 앉혀두고 제가 뒤에서 칼을 들고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20분 동안 100개를 못 외우면 조금씩 찌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아마 정말 단어를 잘 외우실 겁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그럼 제가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러진 못해요. 스스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10분 동안 외우고 스스로 테스트하고 10분 동안 외우고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시간 아깝게 나눠가지고 좀 확인하면서 보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단어를 그렇게 외우시고 남은 시간 동안 문법과 독해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이랑 독해 복습 같은 것들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 남은 시간 전부에 단어를 투자하시면 돼요. 길을 가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을 단어에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내가 무조건 이 시간에 자야 되고 무조건 이때 일어나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화가 되면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길 가다가 단어책을 꺼낸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시간 아까운 줄 아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1분 1초가 아까워야 돼요. 그래서 꼭 그 마음으로 계획 잘 세워주시고 그 시간 안에 공부 시간을 좀 채워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독해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숙제도 거의 없을 거고 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시간 다 드릴 거고 수업 시간에 전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복습만큼은 꼭 해주세요. 수업 시간이 있는 날 당일날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 문장의 해석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되고 그리고 필기를 할 거예요. 영어에서 이렇게 생긴 형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필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당일날 바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보면 그냥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걸 그냥 왜 썼지 싶은 그런 것밖에 안 남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꼭 복습만큼만 당일날 해주세요. 제가 말로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복습만큼만 꼭 당일에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당일에 꼭 그 복습을 해주시고 그 남은 시간에 전부 다 문법을 암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 수업이 있는 날만큼은 꼭 그 독해 수업의 복습을 당일날 꼭 좀 해주시면 그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따라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독해 문제를 봐도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적어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일은 없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꼭 제가 말한 대로 공부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안에서 꼭 이 공부 시간 잘 나눠 가지고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꼭 그렇게 스스로 먼저 계획을 세워두세요.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나가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별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오글거리니까 읽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편입이라는 이 수험 생활을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수험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편입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편입이라는 길이요. 왜냐하면 60만 수험생들과 함께 보는 수능 시험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몇만 명의 시험이에요. 그 말인즉슨 기회라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대학을 가기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편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두 과목에서 승부가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6과목, 7과목, 8과목을 시험을 보면요. 실력 따라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때문에 모든 과목을 막 5시간씩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놈들이 2시간만 해도 막 5시간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과목이 많은 시험은. 근데 이 시험은 여러분 영어 하나만 12시간을 파도 돼요. 12시간에 팔 의지가 있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꼭 그거를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다만 누굴 이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 누구를 이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집중반에 때는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고급반에 올라가 7월 달에 이제 정규반에 들어가시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정말 1월 달부터 공부한 분들이 정말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실력이 많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보면 8, 90점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보기 시작하면 공부는 하기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만 보고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정말 모든 걸 걸고 목표 공부 시간을 지켰나?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적어도 후회는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기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조금 더 했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게만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설민석이 되는 게 꿈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TV에 출연할 거의 꿈이에요. 그래서 TV에 출연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방식과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어요. 그 꿈을 가지고 저는 아직도 오늘도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꿈을 제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잘 가르치는 분들도 많고 저보다 잘생긴 분들도 많고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첫 번째로 했던 소리가 뭐냐면 네가 잘생겼니? 라는 얘기였어요. 강의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네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니? 아니면 너가 그렇게 특별해? 라는 질문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다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다만 제가 하는 건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느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오랜 시간 지금 학원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한 7시에서 8시까지는 학원에 있고 밤 10시까지 있을 때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러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모든 걸 걸고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살고 있어요. 가끔씩은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다 없어지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 들까 봐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그럴수록 할 수 있는 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제가 강의를 포기할 때는 해봤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했으면 잘 됐을까? 이딴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평생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6월 달부터 12월 달, 1월 달까지 후회만 남기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조건 좋을 겁니다.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완전 만족할 만한 결과다라고 장담하지 못해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다만 그 결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 제가 말한 대로 꼭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제가 매달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사시는 분을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맞추고 공부 시간 이렇게 하고 나눠서 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강조를 매달 해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요. 정말 많이 못 봤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안 되는 분도 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조금 첫 시간이니까 OT처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작년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한 학생인데 20살 학생이었어요. 20살 학생. 자, 20살 학생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20살이 여기 올 수 있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편입학원에 오면 됩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채우고 일반 편입으로 준비를 하면 돼요. 만약에 20살로 그걸 성공을 하면 21살의 대학생이 되는 대학 3학년이 되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세이브죠. 전 정말 놀랐어요. 이런 똑똑한 생각을 어떻게 했나. 아무튼 그런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같은 걸 선택하지 않고 편입학원으로 오는 거죠.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매일 학원에 여러분 거의 1등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20살 때 저렇게 살까? 20살이면 저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정말 학원에 매일 오고요. 제가 시키는 걸 전부 다 했어요. 제가 했던 특강들을 전부 다 들었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제 말도 정말 잘 듣고. 그래서 정말 잘 되기 빌었던 학생이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성적이 안 좋았어요. 성적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계속 안 나와요. 성적이. 3월 달부터 했는데 뭐 5월 달에도 성적이 안 좋아요. 6월 달에도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꾸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제가 그랬죠.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이제 영어 문장 해석하는 거 배웠고 아직은 터질 때가 아니다. 그래도 또 제 말을 믿고 또 학원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열심히 하더라고요. 7월 달에 돼도 성적이 안 나오고 8월 달에 돼도 성적이 안 나와요. 9월 달에 저를 찾아왔어요. 또 어떻게 하냐고. 제가 또 똑같이 사기를 쳤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때가. 아직 기다려야 된다고. 우리가 11월 달에만 터지면 된다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정말 멘탈이 강했던 부분은 그러면서 계속 똑같이 나오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 11월 달이 됐어요. 11월 달 모의고사를 중하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라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첫 케이스가 나오기 지금 직전이었어요. 이때는 저도 인간인데 이때 사기칠 수는 없어요. 이때 아직은 모른다. 인생은 2달 뒤, 1달 뒤 시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기에는 11월 달이에요. 이때는 결과가 거의 정해진 거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도 안 되는 또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왜 했을까? 어쨌든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20살이죠. 21살의 대학생이 되면 3학년이 되면 19살에 대학교를 간 거랑 똑같죠. 너무 빠르다. 이렇게 빠른 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다. 넌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혹시 잘 안 된다면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안 된다. 그만큼 열심히 해서 진심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웃으면서 그냥 다시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던 점은 그 학생이 정말 그 이후로도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 학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학생인데. 자,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두절됐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연락이 두절됐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참 이 학생이 착한 학생인 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재수를 준비하겠다고. 이 정도 믿었는데 안 됐으면 저라면 절 안 믿을 것 같은데 고맙게도 절 믿고 한 번 더 해보겠대요. 그리고 절 믿고 학원에 상담하러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홍익대학교에서. 그래서 오는 길에 전화 받고 홍익대학교 등록하러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홍대생이 됐어요. 일반 문과 편입으로 홍대생이 된 거면 여러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문과에서 홍익대 경쟁률은 80대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된 거니까 아주 잘한 거죠. 자,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의 노력으로는 서성안을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홍대종대학교를 갔다면 결코 못 간 게 아니라 잘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절대로 그 결과가 작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꼭 한 번만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6월 지금 6월 4일쯤 됐죠. 오늘이 지금부터 12월 달 1월 달까지 하루도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자, 그러면 언제 쉬냐라고 할 수 있겠죠. 안 쉬고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쉬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정하는 겁니다.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이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나는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쉬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두는 거죠. 이걸 정하는 이유는 따끈합니다. 이 시간을 뺀 모든 시간에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스케줄을 다 여기다가 맞추시면 돼요.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 이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 이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때 보겠다고 해두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 미리 선포를 해야죠. 사이가 아주 좋을 때 우리 미안한데 앞으로는 이 시간에만 보자. 이 시간 이외엔 너를 볼 수가 없다. 날 보고 싶어도 절대로 너를 안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매정하지만 말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공부를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정해두시고 그 시간 동안에만 딱 쉬는 연습을 대신에 이때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이때는 영화 예매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난 토요일 저녁에 쉴 거고 토요일 저녁에 영화 뭐 예를 들어 요즘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예매를 해요. 그럼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내가 공부 시간 목표 시간을 예를 들어 50시간을 하겠다. 그럼 50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채웠으면 기분 좋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와서 주무시면 돼요. 못 채웠다. 돈 날리시면 되는 겁니다. 영화관을 안 가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쉬는 시간을 올바르게 쉬는 법이에요. 공부를 좀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이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수험생이라면 어떤 우발적인 쉼, 우발적인 행동 같은 게 없어야 돼요. 최대한 모든 것들이 내 계획과 그리고 내 어떤 이런 그런 것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좀 공부를 좀 해나가 주시면 여러분들 꼭 나중에 잘 되실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이거 관련해서도 궁금한 거나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부하려 상담은 환영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공부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은 건 맞는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고민 상담하는 건 언제든 좋아요. 어떤 고민이든. 다만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삶이 힘들어서 술 한 잔 걸치시고 맞춤법이 깨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만 조금 자제해 주세요. 막 알아볼 수 없는 말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자제해 주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분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첫 시간은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시간 동안 한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이걸 지키고 사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 시간 동안 말한 것들 여러분 잊지 말고 좀 기억해 주세요. 특히 여러분들은 조금 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성공하는 방법이니까 꼭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첫 시간에 말했던 것들 명심해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공부 얘기를 좀 할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19분이어서 잠깐 10분 쉴게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